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5번째 시간 배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은 세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해를 할 때 생기는 과정에서 노폐물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요.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영양소를 분해를 하면 어떤 노폐물이 생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탄단지 3대 영양소를 분해를 할 때 생성이 되고요. 날숨으로 내보내진다는 것을 앞의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입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탄단지가 분해가 될 때 생성이 되고 우리 몸은 거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이 되고 남은 물이 폐에서 수증기 형태로 나가고 콩팥에서 오줌 형태로 내보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모니아입니다. 아모니아는 단백질이 분해가 될 때 생성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 후에 오줌으로 내보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모니아는 단백질이 분해가 될 때 형성이 되냐? 단백질 안에는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모니아 구조가 바로 NH3이기 때문에 질소가 꼭 포함되어야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우리 항문은 배설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항문은 소화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배설계는 오줌을 형성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배설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콩팥, 그리고 오줌관, 방광, 요도로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콩팥은 또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고요. 우리 주먹을 쥐었을 때 그 주먹 크기에 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콩팥은 횡격막 아래 등 쪽 좌우 한 개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혈액 속에 녹아있는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콩팥은 겉질과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을 해주는 기다란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방광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줌이 차면 방광에서 오줌이 마렵습니다 라고 신호를 주죠. 그때 우리는 화장실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도는 방광에서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콩팥은 겉질과 속질, 콩팥, 깔때기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콩팥의 단면에서 여기에 작은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 콩팥 구조에서 윗부분을 겉질, 그 아랫부분을 속질이라고 하고 중앙에 깔때기 모양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의 구조가 있는데 네프론을 구성하는 것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먼주머니와 사구체를 말피소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더 고학년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구체라는 것은 콩팥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뭉치 형태를 한자어로 바꾸면 사구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사구체고요. 그리고 그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우리는 보먼주머니라고 합니다.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는 콩팥 겉질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네프론의 또 다른 구조인 세뇨관은 콩팥 속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에 연결된 매우 가느다란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콩팥 동맥에서 들어온 노폐물들을 걸러서 다시 콩팥 정맥으로 내보낸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 생성과 배설입니다. 오줌 생성에는 우리 콩팥의 기본 단위로 있었던 네프론에서 여가와 제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여가부터 보면 혈액이 콩팥 동맥을 거쳐서 사구체를 지나고 난 후에
콩팥 정맥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사구체에서 물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고 합니다. 이때 조건이 있는데 분자량이 5천 미만인 분자들만 사구체로 통과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큰 혈구, 단백질 등 큰 분자들은 여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육, 피가 섞여 나오는 오줌을 보았을 때 꼭 병원에 가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흡수 한번 볼게요. 제흡수라는 것은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포도당과 아미노산, 물, 무기염류 등이 세뇨관에서 다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세뇨관이라는 것은 콩팥 속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뇨관 주변에는 많은 모세혈관들이 엉켜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눈에 가장 들어오는 것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이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열심히 소화를 해서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에너지 효율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비는 여과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을 너 여기 왜 있어? 다시 나가! 라고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의 배설 경로입니다. 사구체를 통해서 보먼주머니로 가고 보먼주머니에서 세뇨관에서 콩팥 깔때기에서 오줌관을 타고 방광으로 이동하게 되고 방광에서 다시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라는 이 과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 그림에서 콩팥 동맥에서 나왔던 모세혈관을 통해 사구체로 들어오게 되고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과되는 물질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다. 크기가 작은 분자만 여과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나중에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재흡수가 되는 것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분비가 될 때는 모세혈관에 남아있던 노폐물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콩팥 정맥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데, 콩팥 동맥보다 콩팥 정맥의 노폐물 양이 훨씬 더 작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줌에는 물과 요소, 무기염류들이 포함되어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배설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배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또 콩팥 안에 들어있는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